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지금 대법원에서 이 조이대가 전원 합의체로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그거를 회부함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미 두 차례 이제 방송했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또 요와 관련해서 이 전망하고 있는 내용을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정교모 전국 교수 6,300여 명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정교모에서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 사법부가 말이죠,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법을 파기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놨어요. 자, 여러분들 우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겨진 요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그리고 최근에 김만배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재판이 아니고 완전히 이념 재판하는 요 좌파 이 재판관들의 반란 형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규탄 성명도 내내 대법원에 지금 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바로 뭐냐? 마침이요, 이 조선일보에서 칼럼 하나를 썼어요. 조선일보 오늘 칼럼이 되겠는데, 이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인데, 오늘은요, 이 박상기 기자가 쓴 칼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가설적인 상황입니다. 된다면 이재명이 5개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재명의 이 인간이 틀림없이 재판을 싹 다 없애버릴 것이다. 예, 이게 망상이 아닐 것이다. 자, 대부분의 법리 전문가들은 이게 망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조응천 같은 경우는 이게 망상이 아니야. 이재명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다 없앨 것이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끔찍한 이런 칼럼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 칼럼이 의미하는 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사법부 재판 똑바로 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하게 전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법원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전격적이다.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냈고요. 상고 이유서가 이제 11일 날 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열흘이 지나면 21일이잖아요. 어제까지 10일 이내에 이재명이가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딱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요, 이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와 관련해서, 검찰이 낸 이 상고 이유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도 좋고, 안 내도 돼요. 안 낸다고 해서, 이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안 낸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심리 개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날, 이제 시효가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열흘을 충분히 다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심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이요. 오늘 첫날 심리를 시작했는데, 이 심리가 소부 4명으로 이루어진 박영재 재판관의 이런 심리인데, 박영재 재판관의 4명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조이대가 직권으로 넘긴 것인지 정확치는 않는데요. 보도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그러니까요, 오늘 소부로도 넘기고, 아니야. 그게 의견을 듣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요, 소부 의견만 들은 게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관들하고 이제 의견을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판단은, 이게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저의 판단은, 이제 대법원장이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 입장에서 보니까 원칙에 따라서 소부로 넘겼어요. 일단 소부로 넘기고 나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재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요, 역대 대법원의 재판 중에서 이번 재판만큼 중요한 재판이 없었을 것이다. 왜? 아니,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인간이 12개 범죄라 쓴 경우가 있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단군 이래 최초의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의 대법관들 이런 데서 틀림없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소부에서도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법원장 조희대가 직접 대법관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들이 뭐 아예 나서가지고 먼저 나서서 조희대한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대법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틀림없이 그런 대법관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종합적으로는 역학관계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겠죠. 대법관 중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조희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로 빨리 넘기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조희대가 또 가만히 있는 재판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묻기도 하고, 또 소부에는 소부대로 일단 소부가 결정이 됐으니까 대법원 2부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낸 그 결론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결론이 이거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데 바로 오늘 넘기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점, 요 점이 매우 의미가 심장하다. 그리고요, 그러면 결정을 내놓고 재판 준비기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례적이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전체 합의부로 넘기면서 오늘 첫 번째 재판 기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먼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조희대의 결심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래서 이 조희대 이런 결심, 저도 이제 조희대 배신자다,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많은 비판을 받는데 요 건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조희대에 대한 비판을 저도 자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제 이제 지인들, 이 법조인들하고 별도로 의견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요, 또 이제 그 변호인들, 제가 아는 제 지인, 이 법조인사들은 내가 별도로 또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또 별도로 의견을 전하겠지만은 일단은요, 서정욱 변호사가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우선 기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공소 기각해버리면 이재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면 검찰에서 요청한 이 상고를 갖다가 기각했으니까 2심 무죄가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냥 뭐 휘파람 다루고 이제 다 됐다. 얼마나 김칫국을 많이 마시겠어요. 요게 이제 하나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아닌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심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기인데, 파기를 환송할 것이냐, 파기를 자판할 것이냐. 그래서 환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넘겨서 심판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파기 자판인데, 이거는 이미 뭐 증거조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파기 자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형소법 396조. 예, 이미 증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이건 파기 자판을 하는 게 맞다. 이 지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현재로서는요, 전원합의체 회부로 일단 갖고, 전원합의체에서 기각을 할 것이냐, 환송할 것이냐, 자판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파기 자판이 맞다. 이게 형사소송법 396조의 취지에도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지금 대법원 구성이 이제 문제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 보수 우파 재판관들이 전부 8대0 인용의 그 표를 던진 걸로 본다면 보수냐 또는 진보냐 하는 판단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대5대 한 3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5대5를 합치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하고 보수를 합쳐서 10명, 그리고 이제 중도하고 보수를 합쳐서
11명이 되는 거죠. 조의대 대법원까지 합친다면. 근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다수 의견에 딱 표를 던지는 게 통상적으로 관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대법원장까지 합치면 13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명 플러스 3명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10명 플러스 2명이 되는 것이고, 총 3명인데, 총 3명인데, 왜 2명이 되느냐면, 노태하기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3명인데, 12명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2명이 심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노태하기는 자기가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기피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점은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 기피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 좌파들이 재판 기피를 안 했죠. 자, 그런데 노태하기는 그래도 이게 또 좌파인데, 요게 기피 신청한 것을 보면, 이거 기피 신청을 보면 헌재 재판관보다는 조금은 좀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명이 누구냐면요. 오경미, 이흥구. 저도 이미 말씀드렸죠.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 중에 좌파가 대법관 중에는 오경미하고 이흥구 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태하고 천대엽이가 이것들도 다 좌파인데, 천대엽이는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요. 대법관이지만 재판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노태하기가 들어오는데 노태하기는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회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딱 2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문제는 뭐냐? 이 헌재에서 우리가 속았잖아요. 이 우파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인용의 방맹이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말이죠. 대법원에서도 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찍히면 큰일 나지, 잘리지, 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들이 싹 다 이제 다수결이니까 말이죠. 한 표라도 더 많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많아버리면.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2심 판결에 똥불백률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태하기가 빠진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악이 재판을 해라. 그러면 5월 중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 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베스트 시나리오만 갖다 모아놓으면 서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5월 중에 파기 재판 끝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과연 지금 재판관들을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경우는 대법관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재판관들의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교모는 사회 정의를 바랄 때 정자, 전국 교수 모임을 때 교자, 이 모임, 그래서 정교모가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인데 이게 한 6,300여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성명서는 어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다른 중요한 급한 뉴스가 있어서 어제 제가 못하고 오늘 주심이 결정된다 해서 제가 오늘로 미뤄놨어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옳은 얘기죠. 사법부의 법치 파괴? 제일 중요한 것이 헌재, 8대 0의 이런 2년 판결을 한 거. 이게 이제 제일 아픈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법치 파괴 행위는 뭐냐? 공직선거법, 바로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요 2심에서 말이죠. 본래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2심에서 무죄 판결하는 게 이게 법치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또 무죄 판결을 했어요. 요 담당 판사는 박광서 판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서울고법, 여기는 이제 정재호 이예슬 최은경 요 판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판사들을 보면 이거는 사법 지키는 게 아니라 사법을 망치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 저는 이제 애국시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 정교문에서는 자유공화 시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제 공화국에서 나온 얘기일 테고, 그리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뭐 시민은 시민이죠. 예, 그래서 자유공화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유공화 시민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진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법관들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 법관들은 과연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을 보편적 언어 감각과 평균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법관은 과연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마음 내키는 대로 법조는 물론 법학 교과서도 찢어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법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척도에 반하여 판결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특히 법관 집단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익 이념 성향 판관들이 사법부의 곳곳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상고 이유수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의 최종심도 신뢰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끝까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조일의 대법원조차 이 나라의 법체계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망국적 판결을 한다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이 나라 사법부의 법치 파괴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명국가로 지키기 위하여 끝없는 저항을 펼칠 것이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요컨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탄핵, 선관위원회의 부정선거 획책 의혹, 민주 세력으로 위장한 용공 종중 반역분자들의 사회 권익 약탈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켜서 전 근대적이고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은 진실로 이 나라의 내란을 일으키려는 세력임이 분명함을 선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목숨을 던져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교목 요 성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요. 반드시 이 성명에서 나온 대로 대법원이 말이죠. 판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다양한 형태의 규탄 활동 그리고 이 대법원이 그야말로 오로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다양한 그런 집단 행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 요 칼럼, 박상기 기자가 쓰고 있는 기자의 시각 칼럼을 말씀드리겠는데, 제목이 말이죠. 이재명의 재판 지우기 망상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망상이 아닐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법리 전문가들은 재판 지우기 못해.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기자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이가 명확하게 사전에 입장을 밝혀라. 예, 자기 재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 예, 자, 그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기승전 전개 양상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재판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헌법 84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현직 대통령을 감히 법원에 불러날 간 큰 판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민주당 사람들은 정권만 되찾으면 되지만 이재명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5년을 보낸 뒤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 주변에서는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가 아니라 재판 없애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거는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하면 법무장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이 검찰의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반발과 여론역풍을 감행하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 다음에는 법원이 스스로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그리고 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피고인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327조 1호가 주장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 없으니 법원이 즉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이 만약에 안 움직이면 아예 스스로 사면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될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일반 사면은요, 특정인이 아닌 특정 제목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일반 사면을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조인들도 일반 사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조영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면, 이재명이라면 할 수 있다. 탄핵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처럼 명분만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 없애기에 나설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측에서는 순리대로 가게 될 것이다. 망상에서 깨어나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망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서 재판에 개입할 경우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나라 전체에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재명의 생각을 듣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 인간이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5개 재판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를 받는 인간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투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요, 우리 정교모에서 주장한 대로 우선 판사들이 확고하게 판단해라. 예, 팩트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법리 적용, 이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법리 적용을 확실하게 2년 재판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리만을 적용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